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집신 한 컬레를 사들고 오려니까 옥화는 비죽이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냐? 고 하였다. 술 거를 때 누구에게나 맛배기 떠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계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계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나 적삼에 가는 삼배 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계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 자위 검은 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린 한 송이 연꽃이 떠오는 듯하였다. 꼭 20해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 한 듯이 계연의 옷맵시를 살펴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품을 좀 쥐어놨더니만 청승슬이 맞는구나. 보기보단 품을 여간 많이 입잖는다. 이엔.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음 무슨 내외할 사이냐? 그러자 계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 버드나무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축이었다. 계연이도 곧 뒤를 따라 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7불암까지 죗값 수금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계연이 도 며칠 전부터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벼르는 중이고 또 7불암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주어야 할게 고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잖겠느냐고 하였다. 성기는 가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주면 되잖느냐고 우기어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성기는 처음부터 큰 길을 버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수풀 속 산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무길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있지 않는 곳이라. 어려서부터 자라난 고장이라곤 하지만 우울한 수풀 속에서 성기는 몇 번이나 길을 잃은 채 헤매곤 하였다. 쳐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 아래는 바다같이 뿌연 수풀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 퍼붓고 있었다. 머루, 발에, 으름은 이제 겨우 파랗게 메아리 쳐 있고 가지마다 새빨간 복분자, 나무딸기, 오디, 산뽕나무의 열매는 오히려 철이 겨운 듯한 머리 까맣게 먹물이 돌았다. 성기는 제 손으로 다듬은 퍼런 아가위 나무 가지로 앞에서 칡덩굴을 헤쳐가며 가고 있는데 계연은 뒤에서 두릅을 꺾는다, 딸기를 딴다 하며 자꾸 혼자 처지곤 하였다. 빨리 오잖고 뭘 하나? 성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나무라면 계연은 딸기를 따다 말고 두릅을 꺾다 말고 그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물고는 뛰어오는 것인데 한참만 가다 보면 또 뒤에 떨어지곤 하였다. 아이고 머니 어쩔 거나. 갑자기 뒤에서 계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돌아다 보니 떡갈나무 위에서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 있다. 하필 떡갈나무에는 못하러 올라갔을까고 곁에 가 쳐다보니 계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그 아래쪽 딸기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다. 딸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또 비탈해서 있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딸기나무와 가지가 서로 얽힌 떡갈나무 쪽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몸을 구부려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면 간신히 잡고 서 있는 윗가지에서 손을 놓아야 하겠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활짝 걷어 올려진 배치다 속에 정강마루가지를 채 가루지 못한 짤막한 배고이가 환한 햇살을 받아 그 안에 뽀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성기는 짚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지팡이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계연의 그 발가스레하고 매초롬한 종아리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남에서 떨어진단 게. 계연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란 놈까지 한 마리 달의 넌출 위로 타고 와서 지금 막 계연이가 잡고 서 있는 떡갈나무 가지 위로 건너뛰려 하고 있다. 아 곧 떨어진단 게. 그 막대로 저 다래미나 때려줬음 쓰겠는데. 계연은 배 아래를 거진 햇살에 훤히 드러내인 채 있으면서도 달의 넌출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보고 그 요망스런 턱주가리를 쫑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놈의 다래미가. 성기는 같은 나무 밑둥치에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계연의 치맛자락을 벗겨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있던 달의 넌출도 한 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득하고 아래쪽 머루 넌출 위로 날아갔다.
샘물이 있어야 쓰겄는데. 개연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롱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런 맷불이여.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펀한 골짜기에 차 있느니 머루, 달의 넌출이요. 딸기, 치게 했던구리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뻐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낄낄거리고 고를 건너 날아가는 꿩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 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해는 거진 하늘 한가운데를 돌아 바야흐로 머리에 불을 끼얹고 어두운 숲 그늘 속에는 해삼 같은 시꺼먼 달팽이들이 허연 진물을 토한 채 땅에 붙어 늘어졌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흐르고 목이 마를수록 성기들은 자꾸 넌출 속으로만 들짐승들처럼 파묻히었다. 나무딸기, 덤불딸기, 산복숭아, 아가위, 오디, 손에 닿는 대로 따서 연방 입에 가져가지만 입에 넣으면 눈 녹듯 녹아질 뿐 떨쩍지근한 침을 삼키면 그만이었다. 간혹 이에 걸린다는 것이 아직 익지 않은 산복숭아, 아가위 따위인데 딸리 녹은 침물로는 글쓰고 떫은 볼에까지 묻어졌다. 먹을수록 목이 마른 딸기를 개어는 그 새파란 산복숭아 석건, 둥그런 칠기프로 하나 가득 따서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두 손바닥 위에다 그것을 받아서는 고개를 수그려 물을 먹듯 입을 대어 먹었다. 먹고 난 칠기푼 아무렇게나 넌출 위로 던져버린 채 칠넌출이 담뿍 감겨있는 달의 덩굴 위에 비스듬히 등을 대이고 누웠다. 개연은 두 번째 또 칠기패 것을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성가신 듯이 그냥 비스듬히 누운 채 그것을 그대로 입에 들이부어 한 입 가득 물고는 나머지를 그냥 넌출 위로 던졌다. 그리고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칠기패다 딸 기알머루 알을 골라놓은 개연은 그러나 성기가 어느덧 잠이 들어있음을 보자 아까 성기가 하듯하여 이번엔 제가 먹어치웠다. 참 잘도 잔단게. 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도 달의 덩굴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보았으나 곧 재채기가 났다. 목이 몹시 말랐다. 배도 고팠다.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무서웠다. 덩굴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개연은 덩굴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다 문득 모가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으름 덩굴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이거 있음 쓰겄는데. 개연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도 파활한 오이를 만지듯 단단하고 우들우들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3개를 골라 따 쥐었다. 그리하여 한나절 동안 무슨 열매든지 손에 닿는 대로 마구 따 입에 넣곤 하던 버릇으로 부지중 입에 가져가 한 번 덥석 물어떼었더니 이내 비릿하고 떨찍스레한 풀 같은 것이 입에 하나 가득 끼었다. 아, 풋내나. 개연은 입안의 것을 뱉고 나서 성기 곁으로 갔다. 해는 벌써 점심때도 겨운 듯 갈증과 함께 시장기도 들었다. 일어나 샘물 찾아 가장게. 개연은 성기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기는 눈을 떴다. 개연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으름 2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어 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둥그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산복숭아, 으름들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 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소한 고기, 육, 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하고 난데없는 가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칠불은 아직 멀지라? 개연은 달의 덩굴에 걸어두었던 점심을 벗겨들었다. 화갯골로 들어간 채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떠날 때 한 말도 있고 한이 지리산 속으로 아주 들어간 모양이라고 옥화와 개연은 생각하고 있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을 내쉬는 갑네? 옥화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들고 앉곤 하였다. 개연의 약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맑고 처량한 노래조를 띄어왔다. 그동안 옥화와 개연의 사이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옥화가 개연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한 것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어 따아주고 있던 옥화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빛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리요? 개연이 놀라 물었으나 옥화는 그녀의 두 눈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따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요? 개연이 또 한 번 물었을 때 옥화는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개연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옥화에게 다시 더 캐어 물을 도리도 없었다. 이튿날 옥화는 악양, 내 볼 일이 좀 있어 다녀오겠노라면서
아침 일찍이 머리를 빗고 떠났다. 성기는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나기가 왔다. 계연이가 밖에서 빨래를 걷어안고 들어오면서 어쩔 거나 어머니 비 만나시겠는데 하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깥에 신선한 비바람을 묻혀다 성기의 자는 낯을 스쳐주었다. 성기는 눈을 뜨는 결로 손을 뻗쳐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머잡았다. 그녀는 빨래를 아는 채 고개를 획 돌이켜 성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볼의 바야흐로 조그만 보조개가 패이려 할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니 옷 다 젖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며 계연은 마루로 나갔다. 성기는 어느덧 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성기가 다시 잠이 깨었을 때는 손님들이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계연은 그들의 치닥거리를 해주고 있는 모양으로 부엌에서 명태랑 풋고추밖엔 안주가 없는데 하고 소리가 났다. 나중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성기는 그녀더러 어머니 없을 땐 손님 받지 말라고 약간 볼멘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해넘김, 이 술은 쉬어질 것인데 그냥 두면 어머니 오셔서 화내시지 않을 것이요? 계연은 성기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뒤 그녀는 다시 웃는 나드로 성기 곁에 다가서며 오빠, 날 면경 하나만 사주시오. 동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음 쓰겄는데 하였다.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두었던 조그만 면경 하나와 찰떡을 꺼내주었다. 아이고 머니. 면경과 찰떡을 보자 계연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꽃 같은 두 눈에 웃음을 담뿍 담은 채 몇 번이나 면경을 들여다보곤 하더니 그것을 품속에 넣고는 성기가 점심을 먹고 있는 곁에 돌아앉아 어느덧 짝짝 소리까지 내며 찰떡을 먹고 있었다. 성기는 남이 보지 않게 전 앞에 사람, 그림자가 얼씬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리워 주었다. 따는 떡뿐 아니라 참외고 복숭아고 연이고 육아고 일체 군 것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녀의 성미인 듯하였다. 집 앞으로 혹 참외 장수나 엿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계연은 골무를 깁거나 바늘 결의를 붙이다 말고 튀어 일어나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멀거니 바라보며 섭곤 하였다. 한 번은 성기가 절에서 내려오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